우리가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세종시가 제일 좋은 이유.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이유인데 네.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혐오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유흥을 어디 가서 즐기시나요? 대전 가서 즐겼죠. 다음 기사 동아닷컴 기사고요. 네. 초고가 강남 아파트에서 이례적인 부실 시공 시위. 믿고 맡긴 대리마크로 알고 보니 하자의 부실 공사. 네. 서울 서초구 잠원로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정문에는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호가가 25억 원을 넘는 서울 한강변의 초고가 아파트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은 이유가 뭘까? 사실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 문제 있다는 플랜카드 붙이는 거 굉장히 꺼려하시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강남에서는 거의 안 붙이죠. 네. 예,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가인데 하자가 있습니까? 네. 하자는 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갤럽에서 가장 많이 했던 조사가 특정 아파트의 분양 수요 조사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건 1000여 건도 넘게 했고요. 그만큼 많이 했던 게 상품에 대한 조사였었는데 특히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과 하자보수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2000년도까지는. 근데 2010년도 이후로부터는 거의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하자 내용이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2010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이후로 하자보수 조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하시는 거죠?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드는데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하자보수 조사를 하면서 상품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커뮤니티 공감대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케어를 받기 원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는 케어를 해주기 바라거든요. 그 케어를 해주는 방법이 보통 1년 동안은 상주를 하고 1년이 있다가 보통 철수를 하는데 2년차, 3년차에도 이런 만족조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보통 이제 하자보수 조사는 2년차, 3년차 보통 그때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왜냐면은 이 정도 하자가 없는 단지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아파트 이제 사전 그런 점검할 때 하자 체크해서 다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클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 클렉 같은 경우는 금이 가잖아요.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밝혀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방법. 결국 이거는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1차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2차적으로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대림산업에서 아마 초기 응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조합에서 화가 났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다른 데도 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무조건 조합원들, 입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해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대림산업은 제가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정이 많아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입주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실 때 설문조사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한테 설문조사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의견을 수렴하신다면 왜냐하면 건설사 자체에서 조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종일해서 제안을 하는 것들,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들이고 제가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예, 그런 것들 좀 제가 회사 홍보하는 게 영업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불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해소를 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은 제가 뽑았는데 본의 아니게 꼭 영업하신 것처럼 됐네요. 좋은, 네. 왜냐면 이건 되게 특이한 사례잖아요. 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모든 아파트가 다 하자보수가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100% 네. 있습니다. 없는 단지는 단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여긴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뭐 평당 500만 원 비싼 단지였다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그래도 하자 발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시공비가 평당 1000만 원 넘는 고가 주택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하자 발생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런 대기업 CEO, 오너분들 집들 있잖아요. 단독주택 시공하는데 거기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해요. 그거 조사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시공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마무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것들이지 하자보수가 무조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왜냐면은
기대 수준이 높게 되면 불만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하자를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또 만족도로 바꿔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정보사터의 실리콘밸리형 오피스타운 조성, 서울 강남에서 개발 가능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부지를 국내 최대 디벨로퍼 MDM 그룹이 품었다. 축구장 1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부지다. MDM 그룹은 이곳에 미래형 친환경 오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보사터 여기 서리풀 공원이랑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곳이네요. 네. 여기 이제 서리풀산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실거주 한 5년 전, 6년 전이네 벌써. 그때 이제 집 보러 다닐 때 서리풀 공원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다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단지도 찍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서리풀 터널이죠. 옛날 정보사 터널 지금 만든 그 부지가 막혀 있어가지고 서초역까지만, 그러니까 저쪽 삼성역부터 서초역까지만 테헤란로 업무 지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요 튼이 뚫림으로써 요게 7호선 내방역, 그 다음이 또 이수역인데 이수역까지 업무 지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서초역과 요 서초고 요 사이에 있는 요 부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미개발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로든지 완벽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지란 말이에요. 입지도 좋고 역세권이기도 하고 환경도 좋고 해서 고급 실리콘밸리형 오피스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너무 좋은 발상이고 기가 막힌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가 들어오는 것들보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 지역 활성화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참 MDM 대단하네요. 아니,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디벨로퍼가 정확하게 뭐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네. 보통 땅을 사서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디벨로퍼들이 시공사한테 시공을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아시죠? 네. 트럼프가 대표적인 디벨로퍼예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가셨을 때 모리타워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셨을 거예요. 네. 예. 거기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도심 재개발했던 유명한 도심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모리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모리라는 분도 시행사예요. 디벨로퍼. 예, 그런 분들이 보통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개발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디벨로퍼 같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그 공원 이름이 뭐죠? 그 공원이? 센트럴 파크. 네. 죄송합니다. 예.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개발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구상복합들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좀 그 수준들을 높였거든요. 도시에. 그런 것들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워낙 뭐 삼성물산이든 현대건설이든 GS건설이든 시공사의 입김이 셌었는데 지금 MDM이 그런 시공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유상이 커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급 오피스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서초구의 위상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강남구의 오피스타운보다 한 단계 아래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좀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회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지도 꽤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 현대자동차 사옥보다 네네. 더 넓다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 사옥이 7만 9천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9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리고 또 MDM이 대단한 것들이요. 좋은 부지를 또 다 가져가셨어요. 입찰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서초구 정보사 부지 갖고 가셨고 최근에 또 낙찰 받으신 게 서울 광장동,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한강북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가 되게 유명한 호텔인데요. 이 부지를 이제 낙찰 받아서 여기다 고급 주상복합을 진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고수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강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금융사랑 같이 그 수요 분석을 해서 입찰을 같이 들어갔던 단지였는데 MDM한테 뺏긴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준비했던 그 낙찰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쓰셨더라고.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네. 서초구 반포 KT 부지. 요거는 지금 그 반포천이라고 있어요. 레미안 퍼스트치 바로 앞에. 거기 부지인데 여기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요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분양은 안 하고요. 고급 임대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왜냐면 수요가 많거든요, 여기. 그리고 부산 해운대 KT 부지는 뭐냐면요.
부산 가시면은 2호선인데 해운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고급 주차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부지에다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성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디벨로퍼거든요. 근데 정말 부러운 것이 여기는 이 자금 사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 같은 경우는 늘 투자를 받아서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국 자산신탁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자신있게 베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시행사들이, 저는 디벨로퍼 분들이 정말 좀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다음 이데일리 기사고요. 네. 북에어 코오롱 하늘채 모델하우스 방문객 주말새 27,000명 와, 많이 육박. 왔다 갔구나. 네. 예. 인천에도 관심이 많은 곳이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단 신도시가 거의 막 분양률 저조해서 인천은 좀 분양도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좀 어려운 것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도심 내에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것들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인천도 최근 몇 년 동안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북에어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분양가만 비싸지 않는다고 하면 분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요. 그 이제 1호선 북에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그 북에어 푸르지오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북에어 푸르지오가 아마 2010년도 입주 아파트인가 그럴 텐데 지금 10년 됐잖아요. 네. 또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는 한 12년 될 텐데 그게 제일 새 아파트예요. 그게 지금 이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정도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분양가를 봤더니 3억대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그 북에어 푸르지오가 입지가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붙어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또 10년 헌 아파트니까 가격이 거의 같다라고 보면은 거의 1억 이상 저렴한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요층이 실수요층이 있고 투자 수요층이 있는데 여기는 두 수요층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 분양권 전매가 분양 받은 다음에 6개월 내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기 써 있네요. 예, 전매 기간이 6개월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만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1억을 다 아마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절반 정도에서 아마 생각을 하겠죠. 최소한 3천 이상의 수익은 나오는 그런 단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네. 네. 다음 조선 비즈 기사고요. 네. 강남 뺨치는 세종 청약 외 대출 규제와 청약 가점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분양 로또를 찾기 어려워지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세종시 아파트로 청약 수요가 몰렸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다. 세종시는 여전히 굉장히 이 와중에도 분양이 핫하네요. 네. 투기 지역 네, 맞죠? 투기적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세종특별시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 인구,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 명. 네. 지금 30만 명이거든요. 반밖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30만 명이 더 들어와야 될 집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분양이 잘 되는 이유를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목표 인구만큼 들어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목표만큼 인구만큼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일자리가 세팅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아니 공공기관도 지금 들어올 거고 지금 기사에도 나왔을 텐데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을 할 예정이래요. 8월 달에. 네. 그 외에도 몇 개 더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공 분야의 일자리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세종시 주변에 산업벨트를 좀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쪽에 천안, 청주, 대전 사이가 다 세 개 지역이 또 다 산업벨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산업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또 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요는 계속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주변 지역들과 경쟁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워낙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제일 좋은 거요? 네, 세종시가 제일 좋은 이유. 공무원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이유인데 네.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혐오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말씀을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혐오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완전 새로운 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도 좋은 도시지만 인구 도시 많고 혐오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마실소, 나이트클럽, 술집 많은 것들.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예요. 혐오시설들이 존재하는데 세종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유흥을 어디 가서 즐기시나요?
대전 가서 드리겠죠.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데 가겠죠. 기존에 이제 오래된 구심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뭐 대전도 신도시면 또 그런 게 없어요. 뭐 서구나 이런 데들은. 아무튼 유성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선생님이 드물죠. 완전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들이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세종시에 이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이 하나도 안 된 단지가 없는 행렬이 이런 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층에서 유일하게 단 한 세대도 미분양이 없는 유일한 단지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미분양이 한 세대가 언제 발생하는지 네. 그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여러분들 세대가 같이. 발생하면요? 그러면 이제 사인이 좀 이게 더 생길 것인가 네. 좀 예측을 해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층이 있구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네. 강원일보도 있네요. 네. 네. 심지어 속보였어요, 그날. 어떤 거죠? 춘천, 원주, 동해, 속초, 고성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야, 최근에 갔다 온 데는 다. 네, 네. 강원도 주요 도시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이거 일단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면 어떤 그 후속 조치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분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춘천, 원주, 동해, 속초, 고성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의 관리 지역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면은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세대는 아닌데 이 지역 내에서는 이 정도가 좀 부담스러운 양이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춘천하고 원주는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이 넘고 원주 같은 경우는 40만이 지금 넘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인데 아마 많이 공급을 했을 것 같고요. 동해, 속초, 고성은 큰 지역은 아닌데 아마 이제 최근에 분양 물량이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왜냐면 이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문에 거의 5년 내내 호재였었거든요. 그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완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평창 올림픽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 그런 멘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평창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강원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바로 그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분양이 발생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인가, 해소가 될 수는 있는지, 해소가 안 될 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기준은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축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축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축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20만이 넘는 지역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만이 안 되거나 뭐 10만도 안 되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천에도 관심이 많은 곳이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